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라는 데서 비밀 연구소를 만들고 물리학자들 다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우리 과학 사상 가장 큰 비밀 계획이 돼가지고 약 5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원자폭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맨하탄 계획에는 아인슈타인이 참여하는 게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독일에서는 원자폭탄이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히틀러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괜히 편지 써가지고 이 원자폭탄 만들게 했다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비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편지를 쓰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인슈타인이 핵무기를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5년에 원자폭탄 2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플루토늄, 우라늄. 이 2개 방식의 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떨어뜨리고 8월 9일 날은 지금 어딥니까? 규슈의 북쪽에 있는 기다 큐슈라는 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다 큐슈 거기 큰 제철소가 있었죠. 야하다 제철소. 옛날 고쿠라라고 합니다. 거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티니안이라고 지금 40반 옆에 있는 아주 나중막한 섬에서 출발한 B-29가 그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직전에 또 폭격을 당해가지고 연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또 아침에 안개도 섞여가지고 그래서 떨어뜨릴 지점이 확보가 안 돼요. 아무리 돌아도 이게 구름 위에서 도니까 정확한 목표가 안 잡힙니다.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가사키였습니다. 후보지가. 그래서 돌아가는데 티니안으로 돌아가는데 나가사키에 가서 몇 번 도니까 여기도 또한 구름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딱 구름이 열렸습니다. 그쪽으로 폭탄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미쓰비시 중공업 상공 바로 옆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그 위에서 터졌습니다. 천주교회 안에 피난 갔던 수천 명이 바로 적살을 했고 나가사키에 있던 한국인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한 200명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가 아주 불운한 도시가 됐습니다. 불운한 도시. 히로시마는 원래 계획대로 가장 운이 좋은 데가 어디냐? 기다 규슈. 왜냐? 히로시마가 그때 뭐 날씨가 나쁘다든지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없으면은 후보지가 바로 이 기다 규슈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기다 규슈가 1번째 후보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살아난 게 기다 규슈인데 지금 인구가 한 몇십만 되죠. 그래서 이 핵 개발은 히틀러에 대응을 해서 미국이 만드니까 금방 몇 년 뒤에 4년 뒤에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이미 로스알라모스 안에 간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간첩들로부터 정보를 많이 빼냈어요. 49년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1960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64년에 누가 만들죠? 중국이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드니까 인도가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만들고 이스라엘이 만드니까 핵폭탄을 만드니까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했죠. 이라크도 만들려고 그러고 리비아도 만들려고 그러고 시리아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라크는 폭격해버리고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지금 이란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가 핵을 가지면 반드시 상대방 되는 나라는 핵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한국입니다. 한국.
유일하게 이 예외가 좋은 예외냐.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은 이 변태적인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변태. 이건 나라도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핵무장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게 이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느냐. 오히려 하자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북한이 핵 개발하도록 금전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이런 한국을 믿고 한미동맹을 과연 유지해야 되겠느냐. 한국의 전쟁 의지에 대해서 한국 군이나 국가지도부나 국민의 전쟁 의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최근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의하는 것만큼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임국가, 내시, 웰빙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살찐 돼지 이게 오늘날 한국의 자화상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핵무장 하자는 데는 이게 반드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파식으로 뭐 핵을 가지면 기분 좋지. 강대국이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논리로는 절대로 한국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논리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를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고 프랑스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1950년대에 제4공화국 시절에 핵실험을 핵무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이 핵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기초 원리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큐리 부인 이야기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심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 걸림돌이 있었어요. 나토에 프랑스가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토는 미국이 나토의 어느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자동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관리하는 게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이 남침을 받아도 우리 젊은 사람 못 보내겠다고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토는 즉각적인 자동 개입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회원 국가가 침공을 받는 것은 미국이 침공받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란서는 그것도 못 믿겠다. 그렇게 철두철미한 약속도 못 믿겠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폭탄을 가져야 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가져야 되겠다고 해요. 왜냐? 자, 예컨대 소련이 파리를 핵폭탄으로 공격을 한다. 이러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느냐?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느냐? 모스크바가 핵 폭격을 받으면은 소련은 당연히 뉴욕을 때릴 것이다. 그러면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미국이? 이 질문을 미국 사람들한테 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한반도에 적용해야 됩니다. 북한이 서울에 핵 공격을 했다. 그럼 미국이 평양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평양을 핵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북한이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포격한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조약상의 의무도 없어요. 핵 우선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믿습니다. 핵우산. 아니 핵우산은 누가 보장을 합니까? 미국이 보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아니 핵전쟁터로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내느냐.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핵우산 날아가는 거예요. 핵우산이 있었는데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까?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핵우산은 이미 반은 찢어진 것인데 그걸 믿고 우리는 핵무장도 안 하고 미국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느냐. 따라서 불란스가 그래서 나토 못 믿겠다 해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런 고안을 했어요.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런 나라에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았어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딱 터지면은 그 관리를, 운영을 그 나라하고 같이 합니다. 터키에 있는 핵무기는 전쟁이 터지면 터키하고 미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무기를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이나 특히 독일한테 당신들이 불란스 따라서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핵무기를 갖다 놓을 테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의논해서 당신 거인 것처럼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는지도 대통령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엔군 사령관이 대통령한테만 전술 핵무기가 몇 개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거 들락날락 하는 거 보고하지도 안 하고 그거 사용할 때 한국군하고 협의 안 합니다. 그것은 미국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토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이 전술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영해야 돼요. 공동으로 운영하면은 한국이 핵개발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보장이 없고 막연한 핵우산, 요새 조금 뭐 핵우산, 확장된 핵우산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아니고 로버트 게이츠 이 미국 국방장관이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관사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한 걸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와 같은 국방장관이 미래의 미국 대통령한테 아시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그런 장관이 있다면은 그 장관의 두뇌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친놈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시아 대륙에 미군을 대규모로 보내는 그런 건의를 하는 장관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을 포위를 한다. 이랬을 때 과연 그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60만 정원군이 오겠느냐? 안 오죠. 미국 의회가 동의를 해야 오죠. 안 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더욱 안 오죠.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자동 개입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2015년에 해체되면 대규모라고 하면 한 10만 명 이상 되는 또는 군단 규모의 병력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올 가능성도 없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